안녕하세요. 통계학 산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추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어느 방송사들의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죠. 근데 이 추구조사는 때로 크게 빗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통계학적 언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강동갑 선거구의 추구조사 원본 데이터입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나누어 응답자들이 어느 당에 투표했는지를 집계한 것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4,473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 745명이 약 17%가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 응답 거부 이 컬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줄에 보시면 개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새누리당이 62,489표, 통합민주당이 57,909표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 추구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샘플링을 가지고 실제 결과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응답을 거부한 745명을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 응답자만 집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새누리당 48.5%, 통합민주당 50.3%로 집계가 되죠. 그런데 참값은 개표 결과는 그 반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죠. 투표 결과는 그 추구조사 결과는 통합민주당이 이기는 건 나오는데 실제로는 역전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응답을 거부한 분들이 무작위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거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조사 회사들이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인구학적 부정입니다. 이걸 보시면 같은 응답 거부자도 같은 성별, 연령대, 같은 인구학적 변수 내에서는 동일한 성향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집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성 50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제 여성 50대가 726명인데요. 그중 새누리당이 501명이었으니까 여기 아까 이 표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서툴러서 손이 떨리는 게 아닙니다. 서투른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 그죠? 이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요 테이블, 이게 안 되는데, 501, 218, 7, 요 숫자를 가지고 응답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 확률을, 성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응답 거부자 211명에 대한 정치 성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11명 중에서 새누리당 지지가 415.61명, 통합민주당이 63.36명, 기타 정당이 2.03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값을 그 최종 집계에 반영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 인구학적 분석을
인구학적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성연령대 보정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습니다. 성연령대 보정을 하면 무보정보다는 참값에 가깝습니다. 그죠? 여기가 원래 이게 목표인데 무보정보다는 더 올라갔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아쉽죠. 왜냐하면 덜 올라가는 바람에 1등은 역시 이 보정을 한 후에도 역시 통합민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값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단순한 인구학적 변수를 이용한 보정 방법으로는 출구조사 응답 거부자의 편향을 완전히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문제를 통계학적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Y를 지지정당,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면 1, 통합민주당이면 2 이런 식으로 값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X를 인구학적 변수, 성별 연령대, 그 다음에 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R이라는 변수는 응답협조 지시 변수로서 응답하면 1, 거부하면 0입니다. 이 성연령대 보정 방법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싱 앤 랜덤이라는 것인데요. 이 미싱 앤 랜덤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동일한 동일한 성별 연령대 내에서 응답자 집단과 무응답자 집단의 응답 거부자 집단의 지지 정당 성향은 같다라는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가정입니다. 이 가정. 그것이 현실에 이 가정이 성립하느냐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이어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거부한다면 이 보정 방법은 편향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2012년 강동갑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응답 거부자의 투표 성향, 즉 R equal 0니까, 그죠? R equal 0면 응답 거부자 집단의 그 조건부 분포를 베이지 정리로 표현을 하면 식1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응답자 집단이죠. 응답 거절자 집단. 그 다음에 R equal 1이니까 이것은 응답자 집단입니다. 그러면 응답자 집단에 대한 베이지 정리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좀 두 개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R equal 0에 대한 사건이 들어가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R equal 1에 대한 사건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두 식을 식1을 식2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식1을 식2로 나눠주면 흥미로운 부분이 Y 기분 X 요 probability가 서로 지워지죠. 분모 분자로 서로 지워지고 두 항만 남게 됩니다. 이 두 항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항은 y와 y의 함수인 것이고요. 두 번째 항은 y와 상관없는 항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항이 결국은 그 응답 거부할 확률이 지지 정당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나타냅니다. 미싱 앤 랜덤이 성립한다면 이 값이 1이 되어서 두 분포가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싱 앤 랜덤이 되면 이것이 y와 상관이 y가 없어지는 거니까 y의 그 의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 두 항의 곱이 서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첫 번째 항이
y에 의존한다면 y의 함수라고 한다면 이 난이스판스 아즈는 y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모형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이스판스 아드 펑션을 이렇게 아드를 O로 이제 해가지고 OXY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퀄에 이게 세 개, 가로로 줄이 3개 있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뭐 이퀴벌런트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면 방금 전에 쓴 요 3번식이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은 응답 거부자 모형이고요. 요 오른쪽의 첫 번째 텀은 응답자의 모형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보정승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결국 식사는 응답 거절자의 투표 성향에 대한 예측 모형인데 응답 거절자의 투표 성향에 대한 예측 모형은 응답자의 모형 곱하기 어떤 아드 펑션의 함수로 되고 이 아래에 있는 분모항은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덴서티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어야 되기 때문에 합이 y에 대해서 이제 합을 취해주면 1이 돼야 합은 1이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그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노멀라이제이션 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식4의 첫 번째 텀 이것은 응답자 집단의 분포니까 응답자 집단의 어떤 그 인구학적 대비 인구학적 별로 어떤 지지 정당에 대한 분포니까 얘는 응답자이기 때문에 얘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 아드 펑션이죠. 이 아드 펑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어떤 응답 확률에 대한 것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지시 변수에 대한 회귀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이것을 쓰면 아드 펑션이 좀 더 단순하게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요 분자항이 되거든. 분자항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4의 예측 모형이 이 x 부분은 이 앞에서 보시면 이 x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게 요 oxy가 exponential of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x 마이너스 베타 2y가 되기 때문에 이 x 상수항과 x항은 exponential 이 기대값 이 분모 4번식의 기대값에서 분모에 있는 그 기대값에서 x에 해당되는 텀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곱하기로 돼서. 그래서 결국 왜냐면 이게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겠지만 곱하기로 됐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이 곱하기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x는 서로 지워지고 y 항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베타만 알면 베타 2 값만 알면은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베타 2 값만 알면 예측이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출구조사 문제를 한국에서 2006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있을 때 거기 자문 교수 SBS 출구조사 방송 자문위원으로 제가 이제 일을
이제 컨설팅을 자문위원단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단으로 이제 일을 해주면서 이런 문제를 발견을 했죠. 이런 문제, 이게 미싱 앤 랜덤이 성립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때는 요까지 생각했어요. 요까지. 이 식 3번까지, 식 4번까지는 생각했습니다. 식 4번까지는 생각을 했고, 식 4번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다시 미국의 아이오와는 이제 시간 많으니까 그때 다시 이거를 곰곰하게 복기를 했습니다. 복기를 해서 생각해 좀 더 했더니 이것이 베타2만 추정하면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그 동료 교수랑 같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였죠. 익스포넨셜 틸팅 모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고, 이게 2011년으로 돼 있는데 2012년입니다. 2012년 자사에 왜 오탑니다. 2012년 자사에 파블리시가 됐죠. 아무튼 자사라는 저널이 있는데, 그 자사는 뭐 미국 통계학회, 그러니까 통계학 저널 중에서는 제일 탑으로 쳐주는 논문입니다. 네, 저널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주 좋았고, 특히 신디유 교수는 이 논문의 자사에 실리는 바람에 이제 테뉴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식 5에서 베타2가 말하는 것이 뭐냐, 보시면 이런 식5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베타2가 제로면 뭡니까? 베타2가 제로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가중치가 승수가 1이 되기 때문에 미싱 앤 랜덤이 성립하고, 그러면 그 인과학적 변수만 사용한 단순 집계만으로 충분합니다. 베타2가 0보다 크다면, 즉 세노당이 더 응답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y가 1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단순 집계는 세노당을 과다 추정하고, 거꾸로 베타2가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에는 결국 새누리당 지지자가 응답을 더 많이 거부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단순 집계는 새누리당을 과소 추정한다는 얘기겠죠. 2012년 강동갑 상황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만 잘 추정을 하면 거꾸로 이것을 제대로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어떤 그 파라미터 추정을 EM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방법론을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2012년 데이터를 얻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결과입니다. 보세요. 훨씬 더 참값에 가까워졌죠. 상당히 가까워졌죠. 게다가 보시면은 그 역전되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정으로 할 때는 화민중이 1등인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새누리당이 1등이었는데 이 제한된 방법에서도 그것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강동가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48개 지역구에 다 서울에 지역구 데이터를 다 얻어가지고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참값 대비 상당히 가까운 근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방법론은 기존의 성연령대 보정 방법 대비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얻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뭐 100편 이상 썼는데요. 그 중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보니까 킴앤유와 왕앤에럴이 사이테이션으로는 논문 중에서는 1등, 2등이에요. 뭐 책은 더 많이 인용이 됐지만 단일 논문 중에서는 얘가 1등, 2등인데 이 두 논문이
미싱 앤 랜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무응답 분석에 대해서 의미 있는 돌파구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나와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돌파구를 뚫었으니까 막 저희 논문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가장 그 첫 단추가 제가 2006년에 그 SBS의 그 현균부 차장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참여하시지 않겠냐고. 그때 이제 제가 예스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아주 연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강릉갑 자료는 결과가 뒤바뀐다는 측면에서 가장 극적인 사례이기에 소개했지만 사실 통계학적 측면에서는 결과를 뭐 1, 2등을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현실과 부합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커빗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조심해야 될 조심의 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커빗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0% 이상의 오차로 1등을 맞췄다. 10% 이상 틀렸어요. 그 예측치는. 하지만 1등을 맞췄어. 그러면 맞았다 그러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1등을 틀리더라도 그것이 박빙일 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차 자체가 1, 2% 이하면은 그게 사실은 통계학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광고도 이게 사실 출구조사가 막 30억씩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30억씩 들고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광고도 많이 따야 되고 광고도 많이 붙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에 더 민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레퍼런스고요. 이게 아쉽게도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2012년 2011년 맞네요. 왜 이랬지? 제가 깜빡했. 2011년 맞습니다. 오늘 오락가락하네요. 네, 2011년 맞고요. 이게 제가 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인용 많이 된 논문이 이겁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사실 이 논문 쓸 때 그렇게 인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미리 예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일단 이 당시 연구할 때는 그 연구가 주는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